1차 방정식과 2차 함수라는 단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2차 방정식하고 2차 함수는 연관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 보니까 일단 2차 방정식을 한번 써보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 부르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는 것을 2차 함수라 부르죠. 그러면 이런 2차 방정식하고 이 2차 함수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잘 생각해 봤더니 이 2차 함수에 이 y 대신에 0이 들어가 주면 이게 2차 방정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야. 이 y 대신에 0을 딱 집어넣었더니 이거 된 거네? 그럼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다. 이게 뭔 소리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y는 0이라는 어떤 식하고 그러니까 1번식하고 2번식을 이거 둘이를 연립하면 y에 0 들어가니까 이런 식이 만들어지지 않겠니라는 거지. 그래서 원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만든 거네. 2차 함수랑 y는 0. y는 0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이게 x축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2차 함수랑 x축이 연립한다는 것은 둘이 어떤 위치관계에 있냐, 만나냐 안 만나냐 이런 위치관계를 따질 건데 그걸 가지고 푸는 게 2차 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x축을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x축을 3개를 딱 그려놓고 여기다 2차 함수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니까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을 예를 들었을 때 x축하고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x축인데 이게 이 x축 이름이 y는 0이란 거야. 그럼 2차 함수랑 y는 0이 안 만났으니까 안 만났다는 것은 해가 없다. 그러니까 안 만났다. 교점이 없다. 이리 말하는데 이걸 이제 방정식적으로 말하면 해가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교점이 없다는 소리는 해가 없다. 만나지 않는다. 뭐 이걸 이제 다시 또 말하면 만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2차 함수랑 x축에 교점이 없다. 만나지 않는다. 그 말은 해가 없다. 이 소리란 거지. 그럼 이걸 푸는 방법은 뭘로 푸냐? 이 해가 없다로 푸는 거야. 해가 없다. 2차 방정식에 해가 없다. 아,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는 소리구나. 그 말은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은 교점이 있죠. 교점이 있는데 교점이 몇 개냐면 교점이 한 개죠. 여기 한 개. 그러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이걸 중근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을 의미하고 당연히 이거는 뭘로 푸냐면 이 중근으로 푼다. 그러니까 이 교점이 결국은 이 좌표 여기를 x 알파를 한다면 이 알파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해가 된다는 거야. 중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x는 알파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0. 그래서 판별식 t가 0이면 2차 함수의 그래프랑 x축 관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세 번째 그림은 교점이 2개죠. 교점이 2개. 그러면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말할 것이고 당연히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말을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을 의미하고 당연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알파라면 여기가 베타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두 근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말은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으면 x축하고 2차 함수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판별식 t가 0이면 x축하고 2차 함수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이루어지고,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면 2차 함수랑 x축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만약에 2차 항이 음수여서, 2차 항의 계수가 음수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더라도 똑같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 판별식 t가 0이다,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알아야 될 게, 이렇게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면 우리 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생각할 수 있어요. 거리를. 그럼 이 거리가 뭘 의미하게 될 것이냐 봤더니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를 의미하냐면 두 근의 차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게 따지면 두 근의 차가 뭘 의미하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서 생기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결국은 두 근의 차에 해당할 것이다. 그럼 두 근의 차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계속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개념으로 60문제를 다 풀어낼 거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사전 지식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라는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2차 함수는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꼭지점의 좌표예요. 그럼 이걸 보고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시간 없으니까 바로 공식으로 마이너스 2a분의 b, f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x좌표가 나와요. 이 소리 뭔 소리냐면 요놈을 x에다가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을 적으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자,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2분의 5, 2분의 5를 각각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4분의 21이 나와요. 2분의 5를 대입해서 4분의 25 만들고 대입해서 마이너스 2분의 25 만들고 플러스 1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2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구해주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이 꼭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표준형도 바로 만들 수 있잖아. 표준형을 만들어서 꼭지점을 구하는 게 아니라 꼭지점을 구해놓고 표준형 만든다 생각하면 훨씬 빠르죠. 그래서 이 공식 꼭 외워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이제 60문제 시작해 볼 건데 모든 풀이는 2차 방정식에서 했던 풀이랑 거의 비슷하게 풉니다. 단순하게 2차 함수가 나왔을 뿐이야. 자, 1번을 보니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마이너스 3하고 5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던 거야.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지면 뭐 하라 했어요?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주어지면 근계수. 그래서 두 근의 합 2는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 해서 a는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 마이너스 15는 a분의 c,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해서 120이다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축과 만나는 두 점은 두 근을 의미하고 있었구나. 두 근이 주어지면 근계수 쓰라 했지. 그런 식으로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은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 3번을 한번 다시 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분의 2가 되라. 그럼 아까 했죠. x축과 만난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걸 뭐라고 분석하라 했냐면 두 근의 차라고 분석하라 했죠. 그래서 두 근의 차가 3분의 2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두 근의 차 공식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이게 3분의 2구나. 분모 3, 3 같으니까 없애면 이게 2란 소리네요. 자, 루트 있으니까 양변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12가 4란 소리고 a제곱은 16. 따라서 a는 뿔마 4가 되겠죠? 모든 상수 a 값의 곱을 구하라 했으므로 마이너스 16이라는 답이 나오면 됩니다. 근데 두 근 사이의 차 공식이 어떻게 해서 이거? 네, 그거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알면 더 잘 알릴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면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곱셈 공식이지? 여기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 루트 요거 계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제곱하면 a제곱분의 b제곱이 되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a분의 4c가 되죠. 그러면 뿔마 루트 이걸 a제곱으로 통분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그래서 뿔마 a제곱은 루트 벗겨나올 수 있잖아. 근데 a제곱은 루트 벗겨나오는데 이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a를 한 거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한 거죠.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야. 근데 선제에서 언제 플러스 언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그걸 하기 싫으니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버리는 거야. 절대값 붙여버리면 뿔만 의미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4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PQ 두 점 사이 거리가 6이다. 두 근의 차가 6이다. 이 소리죠.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보고 5번 한번 볼까요? 자, X축과 만난 두 점을 각각 A, B라 했는데 5A하고 5B인데 5B의 2배가 5A래요. 그 말은 이 B를 알파라고 하면 이 A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됩니다. 라는 소리죠. 선생님 갑자기 마이너스가 왜 생겼어요? 이건 좌표잖아. 좌표에는 항상 음량이 존재해야 되고 내가 이 베타를 양수 알파로 잡았기 때문에 A는 음수 쪽이니까 마이너스 2알파가 돼야 되죠. 또 2배 차이는 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재웠죠? 그러면 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2알파가 뭘 의미하냐 봤더니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의미한다. 그 말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알파하고 알파였다. 근데 그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였다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2알파랑 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소리므로 알파는 2네요. 그러면 이제 이 B의 좌표는 2였고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였음을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f(5x-k는 0의 두 근의 합이 3일 때 k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자, 2차 방정식에서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ax 플러스 b는 0. 그거 어떻게 풀었었죠?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 어떻게 구했었죠? 기억 안 나니?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을 잡는 방법. 어떻게 했냐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다는 소리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란 소리야. 그 말은 뭐냐면
여기가 알파나 베타가 됐을 때만 0이란 게 만족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풀라 했냐면 ax 플러스 b가 알파가 되는 ax 플러스 b가 베타가 되는 x의 값을 구해버리라 했죠. 그래서 x는 a분의 알파 마이너스 b 또는 x는 a분의 베타 마이너스 b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두 개가 결국은 요놈의 두 근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이렇게 풀었었어요. 자, 이걸 이 문제에도 적용을 시키면 fx는 0의 두 근을 우리는 지금 구했어요. 2하고 마이너스 4라고. 그 말은 뭐냐면 f2가 0이고 f-4가 0이란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하라는 소리냐면 f5x-k는 0의 두 근을 구하라는 소리죠. 근데 여기가 뭐가 됐을 때만 0이 될 수 있다? 마이너스 4. 그죠? 이게 마이너스 4랑 2가 됐을 때만 0이 될 수 있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결국 5x-k는 이게 2가 됐을 때, 곧 x는 5분의 k 플러스 2가 됐을 때, 또는 5x-k가 마이너스 4가 됐을 때, 곧 x는 5분의 k-4가 됐을 때, 이건 0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말은 이 5분의 k 플러스 2랑 5분의 k-4가 결국 뭘 의미하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더한 게 뭐라 했냐면 3이래요. 이렇게 둘이 더한 게 3이다. 따라서 5분의 2k-2가 3이 된다. 그럼 2k-2가 15. 그럼 k는 2분의 17이 나옴을 알 수 있죠. 자, 2차 방정식에서 이 유형했었어요. 기억 안 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돼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fx는 0의 두 근이 fx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f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을 구하는 방법 이렇게 구합니다. 알겠죠? 반드시 2차 방정식에 복습이 있어야 이해가 될 거죠. 자, 여기 네모 박스 한번 보면 아까 이미 다 설명했던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 관계는 다음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소리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 그 말은 접한다. d는 0. x축과 만나지 않는다. d는 0보다 작다. 자, 이 관계성 모르겠으면 이거 공식처럼 암기라도 해야 돼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d는 0보다 크다. x축과 만나지 않는다. d는 0보다 작다. x축 한 점에서 만난다. d는 0이다. 그래서 6번. 다음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딱 이렇게 있는 순간 아,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는 소리구나. 바로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짝수죠?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겠죠? 그럼 b'. B'이 마이너스 K 플러스 1인데 제곱하면 마이너스 의미 없으니까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K 제곱 이게 0보다 크다. 자, K제곱 K제곱 사라지면서 2K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가 되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늬만 2차 함수 문제지 완전히 2차 방정식 문제입니다. 자, 9번 한번 다시 볼까요? 9번.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도록 x축과 만나도록 x축하고 만나라 했는데 어떻게 만나라 말은 없어요. 한 점에서 만날지 두 점에서 만날지 모릅니다. 그냥 만나도록 그 말은 만나기만 하면 된대요.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0보다 크면 두 점, 0이면 한 점이니까 어쨌든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판별식 d b 2m-1의 제곱 마이너스 4 a c c가 좀 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전개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 마이너스 4m 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2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12m 플러스 21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마이너스 12m이 마이너스 21보다 크거나 같다. m은 3으로 약분하니까 4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실수 m의 최대값은 4분의 7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문제를 풀고 있다라는 느낌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아야 돼요. 자, 10번 한번 볼까요? K의 값에 관계없이, 요거는 항등식 조건이죠? 항등식.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근조건이죠? 그럼 저번에 이런 문제 기억나죠? 항등식 조건과 근조건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 근조건으로 시작을 하고 항등식으로 마무리. 그럼 X축과 만난다. X축과 만난다? 한 점, 두 점 말 없으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그죠? 그래서 먼저 판별식 D를 쓸 겁니다. 근데 짝수네요. 그래서 4분의 D를 써보면 A-K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C가 좀 길어도 이렇게 써야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K제곱 K제곱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간화가 나오는데 이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K의 값에 관계없이라 했으니까 K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자, 항등식 풀이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수 비교 아니면 수치 대입. 근데 두 가지 하더라도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해놓는 게 먼저 우선이야. 그 말은 이 놈을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란 K가 있는 거랑 K가 없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는 내림차순 정리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K를 가지고 있는 게 마이너스 2A 그리고 플러스 2죠. 그리고 K가 없는 게 A제곱 마이너스 B죠. 자, 이렇게 해서 K가 있는 놈하고 없는 놈을 구별을 했어요. 자, 이제 이 다음에 들어갈 내용이 또 중학교 2학년 부등식의 복수편이 또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은 2학년 부등식에서 이걸 배웠어요. AX가 B보다 크다.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X가 B보다 작다. A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1. 해가 모든 실수. 2. 해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 다 풀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부등식에서 이 네 가지 상황에 놓고 해가 모든 실수일 조건과 해가 없을 조건에 관련된 이걸 다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AX가 B보다 크다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란 소리는 이 X에다 뭘 집어넣어도 항상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를 만족하라는 거야. 이 네 가지 상황당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면 X에다가 뭘 넣더라도 항상 좌변은 0이 되게 만들어야 돼. 무조건. 그 말은 A는 반드시 0이 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연출해야 돼요. 반드시 A는 0이 되고 있는 상황. 그래야 좌변에 X에다가 뭘 넣더라도 항상 좌변은 뭐가 되니? 0이 되지? 그러니까 0 곱하기 X 이런 꼴로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X에다 뭘 넣더라도 항상 좌변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좌변 이제 뭘로 보여요? 0으로 보이잖아. 다 0으로 보이지? 그리고 이걸 애울라 하지 말고 스스로 정리한다 생각해봐. 좌변은 0이야. 해가 모든 실수거든? 0은 항상 뭐보다 크니? 음수보다 항상 크지? 그러니까 만약에 B가 음수가 돼버린다면 X에 뭘 넣더라도 항상 0은 음수보다 크니까
이 부등식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해가 없으려면 거꾸로 되는 거 아니야? 0은 양수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어요? 0은 0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B가 양수 또는 0이 돼버리면 해가 없어버리는 거야. 뭘 넣더라도 절대 이 부등식을 만족할 수는 없어요. 생각을 해보는 거지. 0 곱하기 x가 크대 뭐보다? 3보다. 말할 수 있어? x에 뭘 넣어도 항상 0인데 어떻게 0이 3보다 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정리를 하면 이건 애우는 게 아니야. 이건 애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 이건 안 애워도 이 표 만들어봐 하면 다 만들 수 있어. 외워서 만들려고 하면 당연히 어느 하루도 못 가겠지만 이걸 이해를 한다면 이거는 평생 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건 이거 아니야? 왜? 등호 들어가 있잖아.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아니,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안 되죠. 자, 이번에 여기 봐봐. 0은 뭐보다 작죠? 양수. 그러니까 B가 양수가 되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B가 음수 또는 0이 돼버리면 해가 없겠지. 왜? 0 곱하기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니? 어떻게 이리 말할 수 있겠어? 그죠? 등호 없었고. 자, 여기는 이제 0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0이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부등식에서 이 네 가지 상황을 배우게 돼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해가 모든 실수, 해가 없을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상황입니다. 그럼 봐봅시다. 일단 이거 이항부터 해야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k가 크거나 같다. 이거 이항하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가 되죠. 자,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요.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소리는 이게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성립하는 소리고, 그러면 항상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했냐면 여기를 0이 되게 상황 만들어야 했어요. 자, 여기가 0이 되려면 A는 1이 되면 됩니다. 자, A가 1이 되는 순간 여기는 0이 돼요. K에다 뭘 넣더라도 항상 0입니다. 자, 0은 뭐보다? 음수 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놈이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이놈이 음수 또는 0이 돼야 돼.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음수 또는 0이 돼야 돼. 따라서 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A는 1, B는 1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해서 A, B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미 A는 1로 고정되어 있고 B의 최대값이 1이니까 둘이 곱한 거의 최대값은 당연히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었던 문제로서 상당히 난이도 있는 문제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X축하고만 만나니까 너무 재미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아래로 블록이 2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에 자, 이놈의 이름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다 해봅시다. 여기에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y는 플러스 mx 플러스 n이란 직선. 이번에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이번에는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고 있네요. 자, 파란 직선은 이 2차 함수랑 몇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2점에서 만나고 있죠? 빨간 놈은 1점. 이 분홍, 보라색은 안 만나고 있죠. 그 말은 뭐냐? 자, 교점이 2개다. 교점이 2개다. 그 말은 요거 둘이를 연립해서 방정식 하나를 만들 거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지금 연립을 한 거고 이항 정리까지 시키면 ax제곱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지금 2차 방정식 하나가 등장하게 되죠.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하고 이 교점들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면 요놈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개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판별식 t가 0보다 크다를 의미하는 거고, 이 상황은 한 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소리는 중근을 갖는다는 소리니까 판별식 t가 0이란 소리고, 이 상황은 안 만나고 있으면 근이 없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x축이 아니라 2차 함수랑 어떤 1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이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연립해서 만든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없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때 요거의 두 근을 내가 만약에 알파 또는 베타라 한다면 이 알파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때의 x좌표가 알파, 이때의 x좌표가 베타란 소리야. 그 말은 이 점의 좌표는 알파, f 알파, 이 점의 좌표는 베타, f 베타, 이런 식으로 두 점의 좌표를 잡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잡으면 이제 우리는 또 뭣도 구할 수 있냐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구할 수 있어요. 요거는 두 점 사이 거리가 두 근의 차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좌표가 분명히 존재하잖아. 그럼 두 근의 거리는 어떻게, 아니, 두 점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x끼리 빼서 제곱하고 y끼리 빼서 제곱하면 이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 거리 또한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일명 이렇게 말하죠.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두 점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고등수학의 주 내용은 어떤 거냐?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교점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이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요놈의 해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예요. 결국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딱 단정 지어도 끝나요. 모든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다. 모든 교점은. 그래서 우리는 방정식을 배우는 거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삼각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을 다 배우는, 지수방정식, 로그방정식. 왜 방정식을 배우냐? 교점 구하고 싶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 생각하면 되니까 이제 11번 다시 봐볼까요? 2차 함수랑 직선의 교점이 딱 이 말 나오는 순간 아, 둘이 연립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둘이 연립해서 바로 이항 정리까지 시켜버리면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이 만듭니다. 이항 시켜서 바로 2차 방정식 만들고 났더니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고 4였다. x좌표가 이 방정식의 두 근이죠. 그래서 요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라고 4였구나. 그러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근계수에 의해서 두 근의 합 3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2분의 4 더하기 a가 되고 따라서 a는 2가 되겠죠. 이번에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는 a분의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b를 마이너스 8이니까 1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랑 b를 더하라 했으므로 답은 15. 결국 이것도 연립하는 주체만 다른 거지 연립을 해서 2차 방정식 만들고 두 근을 이용해서 근계수를 쓰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이해를 했다면 12번에서 지금 이게 뭘까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뭘까? 과연 ax제곱 플러스 가로 b-m x 플러스 c-n은 0. 이게 과연 뭐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요놈하고
요 놈을 둘이 연립하면 이게 나오는 거잖아. 요 놈하고 요 놈을 연립하면 이게 나오는 거네. 그러면 이 방정식은 연립방정식이네. 연립방정식의 실근은 교점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니까 교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그 말은 그때 교점의 x좌표값 마이너스 4하고 2가 이 방정식이 두 근이구나. 마이너스 4하고 2가 이 방정식이 두 근이고 그 두 근의 곱을 구하라 했으므로 답은 마이너스 8 하고 끝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래프를 딱 보면 답이 바로 보여버리는 거지. 2차 함수랑 1차 함수 두 교점의 x좌표가 두 근이라 했으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2차 함수 그래프가 직선하고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다.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라는 소리죠. 교점이 두 개구나. 교점 문제 나왔으니까 바로 연립해야죠. 그래서 x제곱. 자, 바로 넘어가면 4-ax 그리고 플러스 2는 0이다라는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요 놈의 두 근이 뭐냐? 교점의 x좌표들. 교점의 x좌표들이 두 근이죠. 그래서 요 놈의 두 근이 x1 또는 x2죠.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이 두 근의 합을 주었네요. 두 근의 합이 3입니다. 라고 주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두 근의 합 3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a가 되고 a는 7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다 해결할 수 있어요. 14번도 지금 그림 보면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 중에 Q의 좌표를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Q의 X좌표가 1 플러스 루트 3이래요. 근데 유리수 AB래. 뭐야? 둘이 딱 연립을 해봐요. 연립을 해봤더니 X제곱. 그냥 넘어가면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지금 현재 교점에 하나만 주어졌어요. 그럼 요놈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지금 주어진 거야. 근데 A, B가 유리수래. 한 근이 무리수로 나왔을 때 개수들이 유리수라면 뭐가 존재한다 했죠? 켤레근이 존재한다 했지. 그럼 선생님 켤레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존재하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두 개의 근이 주어진 거고 두 개의 근이 주어졌으므로 두 근의 합 2는 마이너스 a분의 b, a 두 근의 곱 1 빼기 3, 곧 마이너스 2는 a분의 c, 마이너스 b 해서 b도 2 a도 2, b도 2 둘이 더하라 했으므로 답은 4. 계속해서 2차 함수를 가장한 2차 방정식 문제를 계속 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을 보니까 두 교점 사이 거리 가지고 아까 선생님이 써줬던 공식이 여기 나와 있네요. 두 점 사이 거리는 이렇게 구한다 했죠.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루트 빼서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15번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두 교점의 x좌표의 차가 자, x좌표의 차가라 했어요. 이게 뭘까? 일단 연립을 해놓으면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세워져요. 요놈의 두 근을 알파 또는 베타라고 해보면 이 알파하고 베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두 교점의 x좌표들이죠. 근데 그 두 교점의 x좌표의 차가 6이란 소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6이란 소리지. 선생님 그럼 이거 두 근의 차 공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두 교점의 x좌표의 차가 6이라 했으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6. 그러면 두 군의 차공식을 쓰란 소리네. 그래서 두 군의 차공식. 절대값 a인데 a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6. 그러면 m제곱 플러스 12는 36이 되고 m제곱은 24. 양수 m의 값이라 했으므로 2루트 6. 그러니까 문제를 분석하는 힘만 있다면 다 방정식이야, 문제가. 됐죠? 자, 17번 한번 볼까요? 좀 복잡해 보이는 문제. 자, 2차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와 x축과 두 점 a, 0, b, 0에서 만나고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1이 뒤집어진 함수 있죠? 이게 a, 0, c, fc에서 두 개가 만난대요. a 플러스 4는 p 플러스 c를 만족하고 g4가 0이고 f0하고 fc가 같대요. 그때 f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 근데 f0하고 fc가 같대요. f0하고 fc가 같다. 이게 뭔 소리일까? 2차 함수는 축의 방정식이란 게 존재하는데 그 축의 방정식이 뭘 의미하냐면 대칭축이야. 대칭축. 좌우를 접었을 때 겹쳐지게 하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F0하고 FC가 같다 했으니까 지금 이 라인이 같은 거죠. 이 라인이 지금 같은 라인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같은 라인에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냐면 여거의 한가운데 결국 여기가 이게 뭐가 된다는 소리냐면 이게 축방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0하고 C의 한가운데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2분의 C가 된다는 소리야. 근데 이 2분의 C가 또 뭐가 되냐면 항상 좌우 대칭되니까 A하고 B의 한가운데점도 2분의 C가 돼야 돼요. A하고 B의 한가운데점도. 그럼 뭐가 성립해야 되냐? 2분의 A 플러스 B가 2분의 C란 걸 만족하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A하고 B의 한가운데점도 2분의 C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 없애니까 우리는 여기서 A 플러스 B는 C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A 플러스 B는 C구나. 이해됐어요? 안 됐어? 그러니까 2차 함수는 항상 이렇게 어떤 축에 의하면 이 가운데 축에 의하면 항상 좌우가 대칭되게 돼 있거든? 대칭. 그럼 내가 같은 라인에 하나를 잡으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여기 1 잡고 여기를 3을 잡으면 무조건 1하고 3의 가운데니까 2지. 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같은 라인을 잡았어. 같은 라인 잡아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 그러니까 0하고 4도 가운데가 2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잡아도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여도 알파랑 베타의 가운데는 무조건 2란 거야. 그러면 이 두 점 사이의 가운데를 잡는 방법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방법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였단 소리지. 이런 식으로 항상 가운데 축은 내가 어디를 잡아도 이렇게 잡았고 이렇게 잡아도 C, D를 잡으면 C하고 D에 나누기 2 한 것은 2가 될 수밖에 없다. 축은 항상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F0하고 FC가 같은 라인에 있다 했으니까 이게 F0이고 이게 FC인데 같은 라인에 있다 했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두 개의 한 가운데를 딱 가르면 여기에 뭐가 된다 소리냐면 2분의 C라는 0하고 C의 한 가운데니까 2분의 C. 결국 이게 축이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이 선을 기준으로 2차 함수가 이렇게 지금 돼 있으니까 A하고 B
A하고 B의 한 가운데도 2분의 C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A하고 B 한 가운데 A 더하기 B 나누기 2 그게 2분의 C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없애니까 A 플러스 B는 C구나. 이렇게 해서 A 플러스 B는 C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F,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는 소리는 A 더하기 B가 C를 의미하니까 결국 EC를 구하라는 소리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F,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그냥 EC야, EC. 이제 여기에 보면 이식도 안 써먹었죠? A 플러스 4는 B 플러스 C랑 같다. 과연 이게 이제 뭘 의미할까? A하고 4를 더한 것은 B하고 C를 더한 거랑 같다. 근데 A 플러스 B가 C라 있으니까 이식을 좀 조정을 한번 해보면 A만 넘길까요? 그러면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C가 A 플러스 B라 있으니까 이 C 대신에 A 플러스 B를 넣어봐. 그럼 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C 대신에 A 플러스 B가 들어가죠. 그럼 이렇게 해서 A가 사라지고 2B는 4가 되니까 B는 2가 됨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2였대요. B가 2. 됐니? 자, 이제 B가 2라는 것까지 알아냈고 계속해서 더 알아내야 돼요. B가 2면 A랑 4를 더한 것은 그래서 B가 2니까 여기다 B 2 집어넣으면 A 빼기 C가 마이너스 2가 나오죠. 어차피 여기서도 똑같지. 자, B가 2. 자, 봐봅시다. 더 이상 여기서 이제 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 했더니 최고차인 개수들 다 알려주고 시작했으니까 fx식을 한번 그냥 잡아봅시다. fx는 최고차 개수가 1이라 있고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a하고 b인데 b는 2라고 구해놨어요. 그럼 fx는 어떻게 이루어진 식이냐면 x-a, x-2 이렇게 이루어진 식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gx는 최고차 기수가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해놓고 똑같이 만나고 있는 게 x축하고 만나고 있는 점이 a하고 4죠. 그럼 x-a, x-4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이제 2차 함수, 이거 아래로 볼록 2차 함수와 위로 볼록 2차 함수가 지금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이거 둘이를 연립 한번 해봅시다. 연립하는 소리는 fx 빼기 gx를 만들란 소리야. 그러면 위에서 아래 거 딱 빼버리면 x-a, x-2 더하기 x-a, x-4라는 식을 만들 수 있고 전개를 하지 않고 빼는 이유는 바로 x-a라는 공통인수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걸 써먹으려고 x-1을 바로 묶었고 그럼 x-2 더하기 x-4
그렇게 따지니까 x-a, 2x-6이 되죠. 그럼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는 0 하면 x는 a 또는 x는 3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x는 a 또는 3이 나온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와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교점의 x좌표들이 하나는 a고 하나는 3이었단 소리야. 근데 이미 한 교점에 x좌표 a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가 3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c가 3임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b도 알았고 c도 알았으니까 a도 구할 수 있겠죠? a 더하기 b가 c라 했으므로 a는 1이 될 수밖에 없죠. 자, a가 1이니까 fx 여기 자리에다가 a 지우고 1을 집어넣어주면 이게 fx죠.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2c라 했으니까 결국 이게 뭐냐면 c가 3이었으니까 6이죠. 그러면 f,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결론적으로 f6을 구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6 집어넣어주면 5 곱하기 2시 끝나가요? 네. 4 해서 5, 4, 20 됐죠? 그래서 답은 20이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복잡하게 갔습니다. 2시에 상담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딱 보니까 이 fx와 gx, c까지 이렇게 총 출동해서 c좌표를 여기를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문제였죠. 그래서 좀 난이도가 좀 있었네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꼭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잘 안 풀린다 했을 때 식이 잘 안 나오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 가지고 함수식을 직접 이렇게 구해서 연립을 했으니까 연립까지 직접 해봐서 이렇게 표현해봐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다 해봐야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안 풀린다고 해서 막 뭐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막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식을 잡아보고 진짜 식을 가지고 진짜 연립까지 해봤더니 이렇게 딱 3이라는 C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봤고 이제 18번부터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